(2026년 5월 15일) 이정훈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죠. 이 회담에서 중국의 가련함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 한반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가련하다. 대한민국의 가련함이 엿보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남해에서 회담을 했는데 그와 별도로 베이징에 있는, 북경에 있는 천단으로 시진핑이 트럼프를 안내했습니다. 천단, 하늘 천자에다가 제사 지낼 단자, 재단할 때 단자. 이게 뭔가 하면요, 중국은 진시황 이래로 황제 국가를 자처했죠. 그래서 이제 왕을 황제 밑에 둡니다. 그 황제라고 하면서 하늘의 아들을 자처합니다. 천자를 자처하죠. 하늘의 아들이니까 하늘 제사를 지냅니다. 그 곳이 바로 하늘 천자, 제사 지낼 단자, 천단입니다.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쪽으로 끌고 간 거는 나는 황제다. 너도 황제랑 동급이다. 너랑 나랑 세계를 잘 이끌자. 이런 뜻이죠. 참고로 대한민국에는 천단이 없습니다. 고려 이전에는 모르겠어요. 고려는 기록을 보게 되면 외왕 내제를 했던 나라니까 안으로는 황제를 자처했기 때문에 천단 비슷한 게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발견된 게 없고, 조선은 왕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천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종 때 대한제국을 자처하죠. 그리고 우리도 천단을 만듭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서울시청이 있죠. 서울시청을 등지고 바라봤을 때 왼쪽에 조선호텔이 있습니다. 조선호텔 입구 쪽에도 들어가서 왼쪽으로 빠지면 이 탑 같은, 파고다 같은 탑이 있는데 그게 천구단입니다. 우리는 천구단, 언덕구자를 더 넣어서 천구단이라고 했는데 그게 덕수궁에 있던 고종 황제가 거기 와서 하늘 제사를 지내던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천단입니다. 우리도 제국이 되면서 천단을 만들었죠. 근데 뭐 그 천단 만들어봐야 바로 일본에 병합되는데 의미가 없죠. 이제 국가의 서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황제국, 왕국, 그 다음에 공작에 다스리는 공국, 후국 이렇게 있었죠. 특히 유럽에서도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춘추전국 때는 다 그렇게 있었는데 그 나라들, 공국이든 후국이든 백국이든 남작에 다스리는 남국이든 왕국이든 제국이든 똑같아져 버렸고, 오히려 공국이 황제국을 제압해도 아무 이상한 게 없는 나라가 지금 세상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건방을 떠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화면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시진핑이 트럼프랑 키가 비슷해 보이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키가 큽니다. 공식적으로 나오는 모든 자료는 190cm로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에 대해서 키가 얼마다는 기록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면은 180이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한 175, 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에서 15cm 차이가 나는 건데, 근데 그런 차이가 안 느껴져. 남자 나이 큰 사람들 사이에서 15cm 차이면요, 얼마나 큰가 하면은, 저는 키가 큰 사람입니다. 저는 180이 잠깐 넘어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보다 무려 15cm가 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사람 만날 때, 뭐 외국 가서도 고개 쳐들고 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좀 답답해요. 고개를 들고 쳐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진핑도 트럼프를 만나면 15cm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엄청난 깔창 구두를 심었다는 거죠. 동급으로 보이기 위해서. 푸틴은 그 짓을 안 해요. 푸틴은 키가 작습니다. 키 작은 대로 그냥 만나는데 뭐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번에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등한 행동을 했죠. 투키디스의 함정을 거론하면서 너랑 나랑 싸우지 말고 잘해보자. 너 대만 건네면 너 안 돼! 하고 공갈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전략적 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본심이에요. 중국과 미국은 2차 대전 때 같이 동맹을 맺었던 연합국입니다. 근데 연합국에서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서로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적으로 삼을 수도 없는 이상한 관계로 끌고 오면서 이게 이제 소련이 그럴 때는 그걸 냉전이라 그랬는데
미국은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서방진영에 편입시켜가지고 경제에서는. 그래서 이제 발전을 시켜줘서 소련은 잡았는데 이 중국은 미국 체제 안에 들어와서 미국하고 대등하겠다고 덤벼드니까 중국은 너랑 나랑 동급이야. 너랑 나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전략전 안정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국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걸 용납할 생각이 없죠. 소련을 붕괴시킬 때는 소련을 미국 경제권 가트 안에 넣지 않고 붕괴시켰는데 이번에는 WTO가 지금 뭐 힘이 없지만 어쨌든 관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중국을 관세망에서 배제시키면서 아니면 고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해서 경제 배제를 시키면서 붕괴시키려고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와중에 대만이 예민한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대만은 건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신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은 대만한테 111억 달러어치 무기를 팔라 그래요. 근데 이 무기 목록을 제가 봤어요. 하이마스, 그 다음에 에이타크스, 그 다음에 GMLRS. MLRS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하고 있는 천무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 있죠. 미국 건 그걸 MLRS라고 그러는데 그 MLRS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어요. 그게 에이타킴스입니다. MLRS를 통해서 로켓도 쏘지만 미사일을 쏘게 되면 에이타킴스 한 300km 날아갑니다. 그걸 팔고 그거를 더 축소하는데 기동성이 좋게 한 게 하이마스입니다. 역시 다연장 로켓이죠. 그리고 제볼린 대전차 미사일, 자동차라든지 장갑차에 올려갖고 쏘는 미사일인데 전차를 잡는 미사일이죠. 그 다음에 하푼 대함 미사일, 자폭 드론, 그리고 장거리 자주포, 우리 155mm 같은 걸 팔라고요. 이런 무기들이 쭉 뭐냐 하면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상륙했을 때 육전이 벌어지죠. 육전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이 상륙을 시도한다면 대만 해협에서 함대를 작살내는 게 좋은데 그건 그거대로 준비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대만이 우리나라 기술을 갖고 가서 잠수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쏟아졌었죠. 잠수함을 강화하고 있고 하는데 육전 능력도 강화한다. 근데 대만한테 이 무기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이 안 팔까요? 저는 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중국은 방방 뜨겠죠. 그래갖고 뭐 외교적으로 요구를 하고 대만 해협에서 위기를 만들고 하지만 전쟁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미국이 중국을 관리하는 거죠. 만날 때 되면 만나고 안 만나면 전쟁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만나서 각자 주장하고 대만에 무기 팔고 미국은 자기네 무기 팔아서 경제 돌려야 할 필요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견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야 그런 거 하지 마. 너 내 말 들어. 전략적 안정. 나는 대국이니까 너랑 나랑은 하늘을 제사지에는 천자이니까 이렇게 달래고 있는 겁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잘 보셔야 될 게 깔창을 넣은 시진핑. 천단으로 트럼프를 모시고 가는 시진핑을 보면서 중국의 처절함이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하고 맞서는 큰 대국의 모습은 보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힘이 딸리니까 그렇게 막 맞서는 모습, 천단에 가고 전략적 안정을 주장하면서 막 하는 모습은 대국민용, 중국 인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시진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남북관계로 눈을 돌리면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과 이북은 지금 냉전보다 더 치열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북이 그래도 지금까지 남북한은 서로가 통일을 지향했는데 통일을 안 하고 우리로부터 독립하겠다. 남북을 통틀은 한민족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개헌을 했습니다. 대만 독립하면은 가만히 아니겠다라고 하는 중국인데 우리는 북한이 독립해도 가만히 있어요. 이재명 정권. 참 희한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런 걸 딱 준비하면서 지금 여성 축구 클럽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시아 축구 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인데 4강전이 수원에서 열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팀 수원 FC 위민 팀이 올라갔는데 하필이면 북한의 평양팀 내 고향 여자 축구단하고 붙기로 했는데 이 팀이 한국에 오겠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이 통일부 정동영이 이끄는 통일부 이건 대한민국 통일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남조선 통일부예요. 북한 통일부는 아니니까 북조선 통일부는 아니니까 남조선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만든 돈입니다. 그걸 정동영이가 만들었습니다. 3억 원을 풀어서 2,500명 정도의 남조선 응원단을 꾸려서 말로는 남북한 팀을 모두 응원하겠다는 건데 뻥이죠. 이북 팀을 응원하겠다. 수원 경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원되는 단체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자주통일평화연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등 좌파단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응원단체의 대표는 누군가 하면은 아까 한겨레 나왔었죠. 통일문화재단하고 비슷한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인 정옥식 씨가 합니다. 지금 한겨레라고 하는 신문이 광화문 광장에 6.25 때 참전한 22개국을 기리는 조형물을 만든 걸 가지고 한겨레 신문이 굉장히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 조형물은 전쟁기념관으로 보내라는 건데 그 말 속에는 우리 국방부, 전쟁을 담당하는 국방부는 나쁜 조직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거기는 촛불 시위나 하는 그런 좌파의 광장이어야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한겨레인데 정옥식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이 응원단장을 맡는데 3억 원을 댑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해명을 하는가 하면은 행정비용도 포함된다. 근데 지금 재밌는 게 이 수원 경기장이 지금 표가 매진됐대요. 아니 여자 축구팀 경기하게 되면은 한 100명도 관객이 안 찹니다. 그게 뭐예요? 뭐 티켓 발행하고 했겠지만 이거는 남조선 통일부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우리랑 뭐가 통일이 되느냐? 아니잖아. 이북은 지금 통일 안 하겠다고 따로 갔잖아. 그런 통일을 향해서 중국처럼 때릴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우리 돈 들여갖고 지금 이놈의 정권이 웃기는 게 우리 돈을 마구 써요. 무슨 지원금으로 막 나눠주고 KF-21은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생산을 연기하는 식으로 가고 말이에요. 전투기. 실력이 딸리는 걸 아는 시진핑은 미국에 맞서는 것 같아도 깔창을 싣고 전략적 안정을 거론하면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건데 지금 북한은 실력이 딸리니까 러시아랑 방위조약을 맺어갖고 이제 하나 하고 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쇼를 하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재명 정권의 정동영이가 이끄는 남조선 통일부는 장단을 맞추고 있다니까. 근데도 이 정부 지원금에 취해서 남조선 인민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참 한심하죠. 그리고 거꾸로 광화문에 조성한 조형물을 비난하는 주장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동영이라고 하는 남조선 통일부 장관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설설 기는데 한반도에서는 거꾸로 설설 기는 정권이 있습니다. 이 정권을 언제까지 용납하실 겁니까? 타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